일형당뇨병의 진행을 늦추거나 예방하려는 2022년 11월 17일 미국 FDA는 2주간 전체 치료 비용이 오늘은 일형당뇨병을 지연시킬 수 있을까란 주제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일형당뇨병 예방이나 지연에 관한 연구들이 사실 굉장히 많아요. 오늘은 그 중에서 이미 FDA의 승인까지 받은 일형당뇨병 지연 치료제 이야기를 할 겁니다. 아시다시피 일형당뇨병은 자가면역 반응에 의해서 최도의 베타세포가 파괴되어 평생 동안 인슐린 치료가 필요한 자가면역 질환입니다. 우리 몸은 항체라는 단백질이 외부의 바이러스나 박테리아로부터 우리 몸을 보호하는 면역 체계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면역 체계에 이상이 생겨서 나의 정상세포를 공격하는 항체를 자가 항체라고 부릅니다. 일형당뇨병은 특정한 자가 항체가 우리 몸에 생겨서 최도의 베타세포를 공격하는 병입니다. 이런 자가 항체가 만들어지는 것을 막거나 이런 자가 항체가 만들어졌어도 베타세포를 공격하는 것을 막는 것이 일형당뇨병의 예방이나 지연과 관련된 연구입니다. 우선 췌장이 어디 있는지 아시나요? 바로 이 위 뒤쪽에 있어요. 명치와 배꼽 사이에 있다고 생각하면 되고 약 100g, 15cm 정도 크기입니다. 췌장에서 최도는 전체 췌장의 약 1에서 10% 이하로 췌장의 군데군데에 작은 섬처럼 떠있는 조직입니다. 그래서 섬 도자를 써서 최도라고 부르고요. 영어로는 랑게르한스 섬이라고 부릅니다. 랑게르한스 섬, 이 최도는 내분비 부분과 외분비 부분으로 나뉘어지는데 1921년 토론토 대학의 벤틴과 베스트가 개의 최도의 외분비 부분인 췌장관을 묶어서 인슐린을 발견했죠. 이 내분비 부분은 4개의 세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혈당을 증가시키는 역할의 글루카곤을 분비하는 알파세포와 혈당을 감소시키는 역할의 인슐린을 분비하는 베타세포, 성장 호르몬이나 인슐린, 글루카곤 분비를 억제하는 소마토스타틴을 분비하는 델타세포, 그리고 PP세포라고 부르는 이 최도에서도 2% 정도로 굉장히 작은 췌장 폴리펩티드 세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일형당뇨병은 이 최도에서 베타세포만을 파괴해서 인슐린만 선택적으로 분비하지 못하게 만드는 질환입니다. 이 베타세포를 공격하는 대표적인 다가항체로는 ICA, IAA, GADA, IA2A, GNTA 등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자가항체가 우리 몸에서 발견되었다고 100% 모두 일형당뇨병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가항체가 발견되었어도 일형당뇨병으로 진행되지 않는 경우도 많고요. 대신 자가항체가 2개 이상 발견되면 수개월에서 수년 안에 일형당뇨병으로 진행될 확률은 굉장히 높아집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 이전 자가항체 영상을 참고하시고요. 제가 이렇게 장황하게 최도부터 자가항체까지 설명하는 이유는 일형당뇨병의 진행 단계를 설명하기 위해서입니다. 일형당뇨병의 진행 단계를 자가항체의 여부, 혈당 대사의 장애 여부, 당뇨 증상의 유무에 따라서 크게 3단계로 구분합니다. 1단계는 자가항체는 발견되었지만 아직 혈당이 정상이고 당뇨병 증상도 전혀 없는 경우, 미국 사례이긴 하지만 1단계의 경우에는 5년 내에 약 44%가 3단계로 진행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2단계는 베타세포의 파괴가 조금씩 시작되어서 인슐린 생산 기능이 조금씩 감소되었지만 아직은 혈당 수치가 비교적 정상적인 상태, 흔히 당뇨병 전 단계에 해당되는 상태이고 평균적으로 2년 후에 약 60%, 5년 후에 약 75%가 3단계로 진행된다고 밝혀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 2단계 상태가 수년 동안 지속될 수도 있고 3단계로 진행되지 않을 수도 있다고 해요. 사실 이 2단계까지는 일형당뇨병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췌장에 베타세포가 남아있기 때문에 혈당 관리도 훨씬 수월하고요. 그리고 3단계, 베타세포 파괴가 상당히 이루어져서 고혈당이 계속되고 결국 증상이 발견되는 상태이고 우리는 보통 이 3단계일 때 일형당뇨병으로 진단받게 됩니다. 과거에는 일형당뇨병의 예방이나 지연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얘기했어요. 하지만 최근에는 면역 기반 치료를 통해서 일형당뇨병의 진행을 늦추거나 예방하려는 많은 연구들이 있습니다. 특히 2022년 11월 17일 미국 FDA는
기존 일형당뇨병 예방치료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테플리주맙이라는 약을 승인했습니다. 이 테플리주맙이라는 약은 2단계 상태의 환자들이 3단계로, 즉 1형당뇨병으로 가는 것을 지연시키는 것에 초점을 맞춘 약입니다. 즉 자가항체가 발견되었으나 아직은 혈당 관리가 어느 정도 되는 경우, 당뇨병 전 단계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좀 더 포괄적으로 보자면 성인 잠재, 자가 면역력 당뇨병 라다에 해당될 수도 있고, 지연형 인슐린 의존형 당뇨병 SPIDDM에 해당될 수도 있고, 그리고 일부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1.5형에 해당될 수도 있어요. FDA에 제출했던 임상실험에서는 1형 당뇨와 관련된 자가항체가 2가지 이상 발현된 지 6개월 이내이면서 혈당 장애가 있는 8에서 45세 2단계 환자 76명이 참여했고요. 대부분이 백인이었지만 아시아인도 1명 있었고요. 참여한 사람의 절반 이상은 형제 자매 중에 1형 당뇨병 환자가 있었다고 합니다. 2단계 환자들에게 테플리주맙을 투입한 후에 최대 5년 동안 추적 관찰을 했는데 3단계 1형 당뇨병 발병을 평균적으로는 약 2년 정도 지연시킨 결과를 가져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2단계에 해당하는 사람 중 57%는 이 약을 투여한 후에 5년 후에도 3단계로 진행되지 않았다고도 합니다. 또 1형 당뇨병을 진단받은 지 6주 미만인 3단계의 7에서 30세 환자 72명을 대상으로도 임상실험을 진행했는데 1년 후 10펩타이드 수치를 측정했는데 베타세포 기능 보존에 유의미한 효과가 있었고 2년간 베타세포 기능 개선이 지속된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특히 8에서 17세의 청소년 환자에게서 효과가 상대적으로 컸습니다. 큰 부작용으로는 두통, 발진, 백혈구수 감소 정도가 있었고요. 이 테플리주맙이라는 치료제는 자가항체가 췌장의 베타세포를 공격하지 못하게 막는 면역 조절 치료제이고 현재 T자일드라는 브랜드로 미국에서 판매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이 약이 혁신 신약이라 가격이 상당히 비쌉니다. 출시 당시에 바이알당 가격은 13,850달러이고 약 우리 돈으로 5,600만 원. 투여하게 되는데 2주간 전체 치료 비용이 19만 4천 달러, 약 2억 8천만 원이었습니다. 지금 가격은 정확히 모르겠지만 상당히 여전히 비싸겠죠. 아무튼 이 약은 제1형 당뇨병의 발현을 확실히 지연시킬 수 있는 세계 최초의 FDA 승인된 약물입니다. 자가항체가 2개 이상 약성 반응을 보인 2단계나 비교적 진단받은 지 얼마 안 된 3단계의 8세 이상의 소아청소년을 중심으로 포커스를 맞춰야 할 것 같고요. 사실 이런 치료를 시작하려면 1형 당뇨병 고위험군에서 발병 전부터 자가항체 검사를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합니다. 네, 오늘은 FDA 승인받은 테플리주맙이라는 약에 대해서 자세하게 살펴봤습니다. 현재 1형 당뇨병 예방과 관련해서 연구되고 있는 약들은 대부분 인슐린 투여 시작 시점을 지연시키거나 C-펩타이드의 감소 속도를 늦추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우리나라 국내 1형 당뇨병 환자들 대상으로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았고요. 사실 거의 없죠. 그래서 앞으로 이런 연구들이 우리나라에서도 더 많이 이루어지면 좋겠고 베타세포를 재생해내는 단계까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어떠셨나요? 다음에도 더 재미있고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 꽁 인사할까? 까꿍 안녕. 안녕.